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엔비디아, 테슬라 언제 매수 매도해야 할까 궁금한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저점이고 언제쯤 고점이 나올지에 대해서 유동성을 통해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이 실시간 뉴스나 이슈가 좀 미국에서 빨리 올라오는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대로 좀 같이 정보를 나누고 싶어서 저희가 유튜브 메인에 무료 텔레그램 방을 올려놨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미국의 정보들, 뉴스들을 제가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기 힘든 원문까지도 어느 정도 해석을 해서 같이 올려드리고 있는 상태니까 들어와서 같이 정보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과 저점, 고점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랑 보는 법까지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이것까지 전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꼭 참여를 해서 미국 시장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번에 일본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사실 뭐 동결할 만 했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이 금리 인상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 확인도 못 해봤기 때문에 동결할 만 했는데 가끔 이제 일본이 뒤통수 치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 안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하고 이래서 설마 칠까란 생각이었는데 뭐 요즘 세상이 좀 흉흉하다 보니까 일본도 그런 용기를 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일본 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을 했고요. 지난 1월에 금리를 0.25% 인상한 만큼 영향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1월에 했는데 지금 아직 3월 뭐 결과도 안 나왔잖아요. 딱 한 달 지켜봤다.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금리 인상의 효과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아냐. 그래서 3월 인상은 조금 우리가 급한 것 같다는 생각인 거죠. 일단 미국의 관세 정책이나 다른 이 세계 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한 경계도 있는 거죠. 괜히 내가 움직였다가 피해를 조금 줄까 걱정도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일부 이 대기업들이 이 춘투에서 더 많은 돈을 주기로 하면서 좀 임금 인상 기조가 상당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임금 인상이 이어진다면은 분명히 금리 인상은 결국에는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산업 노동조합 협의회 금속노협은 회사 쪽으로부터 임금 협상 관련 답변을 받은 51곳이 모두 기본급 인상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 협상이 됐는데 임금이 올라간다라는 사실 확인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서 결국엔 금리 인상을 할 텐데 그게 이제 3월은 아니다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리 동결을 했으니까 뭐 실제 국채 금리라든가 아니면 엔달러에 영향을 좀 줬나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확인을 좀 해보면 일본 30년 국채입니다. 여전히 강한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최근에 일본의 우에다 총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국채 수익률이 너무 강하면 이 실제 나라에서 들어갈 수도 있다. 좀 손해 볼 수도 있다. 이런 말 했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좀 터치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지금 2.6%를 달성하고 있어요. 엄청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미국의 돈을 넣을 필요가 없는 수준이에요. 미국 국채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 아니라 미국의 경쟁률을 주고 싶다 한다면 5% 정도는 지켜줘야 돼요. 근데 지금 4.57 한참 멀었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고 미국에서 매도 물량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근데 좀 좋은 거는 엔달러가 지금 150엔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엔 정도로 왔다는 거는 그래도 증시가 뭐 엄청 큰 급락이라든가 큰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유지할 만한 상황은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엔달러가 150엔 근처에 계속 있을지 이거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최근에 금리가 동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는 여전히 강하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듯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그 이후에 또 이슈를 보면은 이번에 미국 국채 20년물 경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채 살 사람 한 거죠. 재무부가 실시한 국채 20년물 경매 결과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살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죠. 트럼프가 원하는 그림이에요. 채권을 살 사람이 많아지는 거. 왜? 지금 경기도나 경기 침체 분위기를 내면서 채권에 대한 수요를 올려야 수요가 올라가면은 금리가 낮게 발행됩니다. 금리가 낮게 발행되면은 낼 이자가 줄어들겠죠. 트럼프가 원하는 거예요. 낮은 이자로 채권 만기를 연장시키는 거거든요. 발행 금리는 4.632%입니다. 뭐 이 정도면 낮은 겁니까? 라고 하는데 원래 당시 시장 금리가 4.64%예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그래도 이 경쟁률이 좀 올라왔다 보니까 이 채권에 대한 이 금리가 조금 낮게 발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응찰률을 봤을 때 2.78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기 위해서 뭐 2.78명이 달려들었다는 거죠. 평균은 얼마였다? 2월에 2.43배였다. 그러니까 원래 2.43명이 달려들던 게 2.78명이 달려들었다는 거니까 사실 조금은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으로 수요가 몰려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이자 비용을 줄이는 게 트럼프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증시가 급락하고 빠지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 거고 일본이 갔다가 다 던져도 가만히 냅두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좀 어떻게 보면은 계획이 조금씩이지만 실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채권 만기가 몰려있는 3월, 4월은 증시가 V자 반등이나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채권 만기가 많은 시기에는 당연히 뭐예요? 금리를 최대한 낮게 깔아줘야 돼요. 그래야 아까 얘기한 대로 낮은 이자로, 적은 이자로 채권을 연장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괜히 V자 반등, 급반등 시켰다가 반등시켜버리면 내려놓은 채권 금리가 재반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재반등 안 시키려면은 조용히 넘어가야 돼요. 적어도 최소한 조용히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급반등이나 V자 반등은 저는 지금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 걱정할 거는 저는 셧다운이 끝났죠. 일단 임시 예산안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부채 한도 인상에 대한 딜레마가 또 남아있는 상태예요. 원래 이것까지 같이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 통과를 못 시켰죠. 그래서 임시 예산안 통과에 부채 한도 인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권 발행이 안 돼요. 왜? 부채 한도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꽉 찼어요, 지금. 부채를 더 발행을 못 해요. 채권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재무부의 통장이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4월까지는 그래도 세금 유입으로 어떻게 버틸 겁니다. 근데 4월 안에 부채 한도 인상 협상이 안 되면 5월에 그나마 세금으로 버티던 것도 5월부터는 없으니까 계속 TJ 잔고, 재무부 통장이 빠지기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안 들어오는데 내가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을 계속 써가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월급을 통장에 넣어야 쓰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고 나도 통장에 안전 금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적어도 300만 원은 넣어놓자. 뭐 500만 원 넣어놓자. 이런 계획이 있는데 지금 벌어오는 돈이 없으니 잔고만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한 하락에 만약에 TJ 잔고가 5월까지 부채한도 협상이 안 돼서 잔고가 엄청 빠져가지고 이거를 채워 넣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거는 증시가 쉽지 않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에 만약에 부채 한도 인상이 5월로 늦어지면은 이 잔고가 쭉 빠졌다가 이걸 채우는 동안은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 심해지면은 뭐 양적 긴축을 멈추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걸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때 가봐야 압니다. 어쨌든 이 당시 이 잔고를 채워 넣을 때는 다른 데 돈을 넣기보다는 이 잔고를 채우는 거를 우선순위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시장 유동성이 없어질 거고 작은 이슈에도 시장이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부채 한도 인상이 5월 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5월까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 시기에 따라 4월에 저점이 나올지 5월쯤 저점이 나올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6월에는 디폴트라서 그 전에 해결될 걸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TJ 잔고를 보면은 지금 3월 17일 기준입니다. TJ 잔고가 5,300억 달러예요. 그래도 나름 선방하고 있습니다.
5천억에서 4,500억에서 4,120억에서 4,140억에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4천억 달러 밑으로 깨지면 위험합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4천억, 5천억을 어떻게든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쓸 돈 안 써가면서 세금 들어오는 거 막아가면서 어떻게든 잔고를 지금 채워나가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는 이게 버티고 버티다 보니까 충분히 4천억 달러 밑으로만 안 깨지면 4월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4천억 달러 밑으로 깨지면 4월부터 5월까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부채 한도 인상 되는 거 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영래포 확인해 보면은 여전히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하죠. 이거는 이제 채권에 대한 대기 자금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대단히 의미 있는 수준의 자금은 아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주요 일정입니다. 저희 GTC 2025 지나갔죠. 여기서 이 실리콘 포토닉스, 그 다음에 루빈, 블랙웰 울트라 등등 발표가 났는데 사실 뭐 엄청나게 뭐 시장을 뒤흔들 만한 내용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3월 19일 통화정책회의 진행이 됐고요. 여기서 아시겠지만 금리는 동결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뭐냐면 FOMC 발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국 동결이겠지만 양적 긴축에 대한 흐름이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장 끝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만기되다 보니까 상당히 증시의 변동폭이 이 이후부터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26일 유럽 페어마켓. 그러니까 사실 이슈가 별로 없어요. 3월에 뭐 이렇다 할 내용이 없어서 그 이후로 넘어가야 뭐가 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결론 내겠습니다. 총평이에요. TJ 잔고 하락 속도가 좀 주춤하면서 5천억 달러까지 회복은 됐습니다만 아직 리스크한 수준이고요. 4월에 세금 얼마 들어오나 확인 중요하고요. 부채 한도 인상 협상이 언제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 금리 동결에 국채 금리는 큰 영향이 없더라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이 거의 확정되면서 결국에는 금리 인상은 될 겁니다. 5월이든 6월이든 3월이 안 한 거지 앞으로 금리 인상은 일본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리고 낮은 채권 금리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트럼프는 채권 만기가 몰려있는 4월, 5월까지는 증시 바닥을 만들 거고요. 매수한다면 저는 지금부터 분할로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분할로 시작해도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추가 엔캐리 청산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이 저가 구간은 맞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분할 매수를 시작할 수 있는 구간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분할 매수 가능 구간에 눌림, 더 빠질 확률은 35%, 횡보할 가능성, 상승할 가능성 65% 보고 갑니다. 그래서 자 결론 딱 내드리겠습니다. 결론이고요. 4월, 5월에 저는 저점이 나올 거라 전망합니다. 물론 이거는 부채 한도 협상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제가 실시간으로 보면서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제가 매번 영상 찍어 드릴 때마다 정확하게 뉴스 나오고 이슈 나오는 거에 따라서 잡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아마 트럼프 부양책이 나오면서 증시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증시 아마 전고점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역시나 이거 먼저 제가 나올 때마다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양책에 따라서 우리 흐름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진다면 4, 5월 정도에 관심을 두는 게 좋다 얘기를 하는 거고 아마 6, 7, 8부터는 좀 추세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봐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수, 금, 일 저녁 10시마다 이렇게 유동성 분석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저점과 고점 지금 시장이 언제쯤 반등하고 언제쯤 하락할까에 대해서 설명드리거든요. 많은 분들이 뭐 영상 하나만 보고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흐름은 다 맞췄어요. 2월에 증시 빠진다 했죠.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3월과 4월 사이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나간다라고 했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증시 웬만하면 반등 안 나오고 3, 4월은 바닥 찍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아직 반등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웬만한 흐름은 다 맞추거든요. 그래서 영상 여름 수금일 저녁 10시 꼭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중요한 정보들 저희가 무료 텔레그램에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겸사겸사 같이 나누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무료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같이 제가 보는 거 또는 미국의 현지에 나오는 뉴스들 해석한 거 또는 그 관련된 거 뭐 본문 나온 거 다 올려드리니까 들어와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얼미국 주식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